예, 입장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1월 12일, 예, 학생 라이브 뱀에, 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 하면 잘 들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방에, 예, 7번 한 번씩, 예, 7번 한 번씩,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하면 잘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 위치해주고 계시는 분들, 예, 7번 한 번씩, 네, 박현재님 7번, 구루마님 7번. 구루마님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노감정님, 사랑사랑님, 김형표님, 이종길님, 땡땡이님, 김하늘님, 김형표님, 마이쭈님, 코스타님. 예,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학생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미증시 한번 풀어드리고, 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이라서 이 방송 시청이 어제 밤까지는 굉장히 또 참여율이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어젯밤에 그렇게 다들 수익으로 달리셨는데 그렇게 수익으로 달리셨는데 오늘 아침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네. 블락에 일하는 네오님, 비오디분, 튜브님, 김석화님, 김정수님, 박문성님, 떨구님, 정민수님, 지훈호님. 예. 다들 일단은 오전 참여도가 22명.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22명. 자, 일단 그냥 사설은 이제 좀 제쳐두고, 예, 수목원님, 다니도님,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요렇게 상방, 하방, 상방, 하방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 이 혼조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오를 만한 이유와 내릴 만한 이유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오를 만한 이유와 내릴 만한 이유가 명확했다라는 건 장 초반 상승할 때까지만 해도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으로 다가간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현물 중심의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현물 중심의 강세에서 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CPI 경계 매물을 통한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결국 보니까 시가나 종가나 그냥 똔똔인 그런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제 이제 미 증시나 오늘 중국 증시나 사실 뭐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중국 쪽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 공산주의 국가, 이 사회주의 국가, 좋게 이야기하자고요. 네. 이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이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생도 제가 이렇게 PPT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 중국 시장이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해보면서 아직 아직 입장 안 해주신 우리 가족반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을 준비 되시는 분들 지금 학생 이 교육이 아니라 이 자료들 지켜보시면서 들을 준비 되신 분들은 가족방에 준비 한 번씩 준비 한 번씩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불러보자고요. 네, 준비 한 번씩. 네. 인생역전님, 신지우님, 이기쁨님, 경례하는 프로도님, 혜인유통님, 조영수님, 동진님, 이종길님, 김하늘님, 마이준님, 청학동님, 박현재님, 박하수님, 장희준님, 무궁화님, 코스타님, 백두님, 박수찬님, 안영태님, 당건아이스님, 노감정님, 김명편님, 코니웃기무진님, 박재풍님, 사랑사랑님. 자, 일단 다들 준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빠르고 간결하게 좀 항생 정리하고 갈게요. 최근에 이 항생의 상승 랠리 이 굉장히 무서웠죠. 최근에 항생이 진짜 겁도 없이 이 하늘을
찌르듯이 상승이 이렇게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이유인가? 도대체 이 항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뭔데, 왜 도대체 이 중국이 좋다면 얼마나 좋길래 이놈들이 이렇게 하늘도 무섭지 않게 이게 찌르고 올라가는 건지, 이게 의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이라는 데에서 시작이 됐죠. 이 코로나라는 게 애초에 거의 본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향이 따지고 보면 사실 중국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발병국인 이 중국에서는 봉쇄 조치라든지 이 감염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봉쇄 조치를 가장 강하게 한 국가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에서 코로나가 코로나 리오프닝을 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이 코로나 경제 조치 봉쇄를 거의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라는 걸 반기정사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3년 만에 집에 돌아간다. 이 3년 만에 이 검문소, 그리고 뭐 3년 만에 이 지금 국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년 만에 이 경로들이 싹 다 풀려버린 거예요.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3년 만에 이게 집에 간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항공사, 여행사부터 시작한 이 소비도, 여행, 관광, 문화, 레저부터 시작해서 소비도 한 바퀴 이렇게 싹 돌리고 고용도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도 마련되고, 경제적으로 이 3년 만에 다시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이 단순하게 뭐 일부 지표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한 뭐 긍정적인 내용 악재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항생이 이제 하늘도 무서운 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 3년 만에 이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있죠. 이 리오프닝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잘못 기록이 됐는데 규제 완화, 여기 규제 완화예요. 규제 완화. 이런 움직임이 리오프닝과 발맞게 이제 3년 만에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완화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를 때려냈던 이 빅테크들, 뭐 알리바바페이라든지 아니면 텐센트 같은 게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틱톡, 바이트댄스의 틱톡 같은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규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버리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 이 중국의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기업에도 이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미국에 뺏겼던 이 중요했던 미국에 뺏겼던 중국의 이 고인력들, 고차원의 인력들 다시 중국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항생이 상승, 중국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기업들마저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면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다시 한번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즉 지수의 상승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이 지금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 쌈박자가. 이 삼박자 리오프닝, 두 번째 빅테크 규제 완화, 세 번째 부동산, 결국 이 항생이 나아질 수밖에 없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제가 지난 1월부터 그리고 작년 12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좋을 수만 있으면 중국이 좋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여파도 가지고 있죠. 여기 중국의 이 허난성이라는 이 행정구역이 인구가 대략적으로 9,900만 명, 1억 명,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1억 인구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중국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행정구역 이 허난성 쪽에 이 거주하는 주민만 해도 대한민국의 벌써 2배라는 거죠. 근데 이 2배의 주민의 89%, 한마디로 중국 인구의 10%는 이미 다시 리오프닝이 시작을 하면서 다 감염의 수순으로 갔다라는 건데 뭐 이전보다야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전염성이나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위독성이 뭐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전보다 더 강하다는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확대 흐름으로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마비가 됐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럼 이 중국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중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혹은 해외 입국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격리를 하고 이제 제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유럽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관련된 이 리포트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원래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은 이 PCR 검사 이 일본을 비롯해서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결과 확인 제출 의무가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유럽은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인 여행객들에 대해서 입국자들의 규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개인적인 의견 한 번씩. 여기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유럽이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인 입국자들에게 이 규제나 여행객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국 허용을 해주는 걸까요? 네. 중국 눈치. 중국인들이 돈 많이 쓰나 중국 눈치.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자, 우리가 독일하면 여러분들 우리 독일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하면 생각나는 거. 독일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 독일의 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아이, 노감정님 맥주 말고 소세지 말고 백억님 소세지. 아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 다네도님 자동차. 자동차 정답. 자동차. 이 독일하면 생각나는 거 맥주 소세지 말고 자동차. 이 중국인들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 이 자동차, 벤츠, BMW, 축구 강국, 축구 강국도 정답, 독일 맥주, 자동차, 결국에 독일 3사라고 하는 벤츠 BMW, 이 폭스바겐 뭐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가 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서는 이 독일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열립 탱크, 가족 방문들 중에 가장 독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방력이나 뭐 전체적으로 뭐 수출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탱크도 맞지만 이게 결국에 중국 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수출 관련 시장으로는 이 자동차 산업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독일 3사는.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중국에 대한 유럽의 제재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고, 국가들 사이의 방역에 대해서 이 최종 집행까지는 결정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냥 다들 알면서도 이제 눈치 보면서 쉬쉬하는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 중국이란 국가가 영향력이 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조금 기여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후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거 어차피 코로나 그냥 이거 늘릴 만큼 늘었고 우리나라 뭐 유럽에도 많이 늘어날 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냥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인들 그냥 허락해 주자 이런 의미로 지금 유럽이라는 이 연합이 단체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오고는 있어요. 네, 휴전 제의부터 시작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뭐 지금 러시아 38선을 긋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뭐 내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뉴스만 보더라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 난방비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데미지를 직격탄으로 맞은 국가가 바로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쪽, 영국 뭐 이런 유럽 쪽 관련된 국가들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죠. 그리고 여기서 2차적으로 아주 만약에 러시아 편인 중국이 줄서기에 이 눈치 보기에 중국 비위 맞춰주기 실패하면 이 독일 3사도 이제 규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유럽이라는 국가,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 때문에 유럽이라는 연합 자체가 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유럽이라는 국가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지금 추가적인 이슈도 계속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배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의 상승 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항생의 상승 랠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찬스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이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 효과는 3년 만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빅테크를 시작해서 부동산 기업에도 지원 사격을 하며 지금 경제적인 기업도 부동산 같은 이 투자
실물 자산도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이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로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여파도 글로벌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럽이란 국가도 자연스럽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반한 앞으로 시장의 약세 배경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다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여러분들 오늘 항생 굉장히 포지션이 궁금하실 텐데 좀 짧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봉, 1봉 차트를 보진 않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선에는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김본부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마다 봉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봉에는 지금 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빅테크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 부동산 기업들을 시작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강하게 작용이 됐고,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리오프닝에 따른 후속 기대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4연속으로 이 양봉이 서기 시작했는데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음봉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봉 출발이. 그러면 오늘 글로벌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글로벌 시장이 코스피를 비롯한 나스닥까지 이 어제 전일 상승 대비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매매는 30분부터 권유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가 일시적인 눌림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일시적인 눌림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시 15분 구간에 10시 15분 구간에 저는 10시 15분 진입 포지션은 개인적으로 셀. 자, 셀 매도 포지션 진입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 포지션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걸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여만 드리는 거고, 어떤 포지션으로 참고를 하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참고만. 이걸 내가 지금 하는 걸 따라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 왜 그러냐면 방송에 인터벌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과 제가 진입하는 시간대가 한 15초 정도 느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매매는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는 거예요. 전 제 매매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이거를 100% 따라하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 뭐 대장도 아니고, 저도 같은 투자 입장에서 15분 스타트. 잠시 이렇게 양봉을 쏘아올리는데 셀! 어쨌든 셀! 이게 되돌림이 나올 정도로의 강한 상승이냐 아니냐를 좀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종합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셀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쨌든 아직 본장 개장하기 이전이니까 현물들의 기세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글로벌 시장의 하락 기조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조정으로 가도 솔직히 좀 무방한, 그냥 느낌상의 매매로만 봐도 오늘은 조금 눌릴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까지 오르면 진짜 불사의 항생이긴 하지만 이게 캔들상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승의 기조는 또 남아있단 말이지. 캔들상의 분위기로 봤을 땐 여기서 자리를 버텨주는 게 상승의 기조도 분명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조금 불안한데
조금 불안한 구간에서는 10에서 한 15포인트, 한 10포인트 기준으로는 자율적으로 익청 손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 이미 기준을 이탈을 해버렸는데 이런 구간이라면 좀 자르고 가도 되지만 일단 굳이 자자자자 일단 뭐 중국 쪽에 뭐 별다른 이슈는 중국 쪽에 별다른 이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기세가 좋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예. 시장 자체의 기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 이게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느낌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이게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이 하락이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고 캔들 분위기만 봤을 때는 사실 5분봉이 이렇게 잡아먹으면 사실 양봉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쏘아 올릴 만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지 여기서 더 쏘아 올릴 만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지속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 더 이끌어내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 정도. 이미 추세가 무너진 시점에서 이 무너진 추세를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되돌아가도 셀 쪽으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좀 지켜보겠습니다. 10시 한 30분까지 어차피 본장 스타트까지는 현물 움직임을 봐야죠. 네. 일단은 셀 포지션으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10시 30분 굳이 뭐 포지션 매매 진입 안 하시는 분들은 10시 30분 되면 자율적으로 본인이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일단 저는 제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제 포지션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장이 적극적인 상방을 보이기 어려운 분위기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일단 자금을 조금씩 이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일단 상승이 나왔던 만큼의 하락 되돌림은 나올 수가 있는 구간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셀이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셀 포지션 공략 손실이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이거는 자율적으로 잘라내고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손청 각오하고 어느 정도 구간이에요? 한 440 정도는 저도 이게 잘라낼 생각이 있어요. 440 터치 순간 그냥 저는 잘라낼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캔들이 섰습니다. 두 번째 캔들 여기서 추세를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흔드느냐 꺾이느냐 5분봉 이게 5분봉만 봤을 때는 뭐 자리를 조금 지켜주는 모습 같은데 그래도 그 데미지가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아직. 예, 데미지가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초점에 맞춰서 좀 차분하게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뭐 불안하거나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거나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눌림 한번 나와줄 때가 됐는데 눌림 한번 나와줄 때가 됐는데 이거 뭐 완전 미증시랑 디커플링이야 뭐야. 이게 이렇게 상승 재개방 기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보여지는 건 요 구간 한 400, 한 49간 정도는 터치하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안착하면 이런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449간 터치하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잘라내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캔들을 이렇게 강하게 쓸만한 이유는 마땅히 없는데 자 일단 조금 더 지켜봅니다. 손총 범위 진입했네요. 오늘 그냥 과감하게 미련 가지지 말고 포지션 손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과감하게 미련 가지지 않고 손청하고 갈게요. 손청하기 잘했네. 아. 야, 오늘 과감하게 포지션 손청하고 갈게요. 예. 여태까지 계속 스윙만 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되기 전에 잘 잘라냈어. 이 430구간 이게 진입하니까 그냥 상방으로 쭉쭉 뽑아내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손청하고 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이건 뭐 스위칭도 안 통했고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그냥 손청하고 가는 쪽으로 다행.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 정도만 까이고 가는 게 맞지. 그래도 어쨌든 해외 선물 결국에는 승률과 타율이에요. 네. 항상 제가 매매하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번 달에 49,000불 정도 수익을 봤는데 지금 5,900불. 뭐 데미지는 있지만 결국에 이 포지션을 끌고 갔을 때 더 악화되는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냥 차라리 이게 더 맞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걸 더 끌고 가서 억지로 이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음 타점이 들어올 때 그때 매매를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5,000불 수익에서 오늘로부터 이제 49,000불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결국에 여기서 익청할 건 익청하고 손청할 건 손청하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10번 중에서 한 번 사실 10분의 1 정도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손청할 수 있지.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손청할 수 있죠. 어디까지 제 포지션이 이랬는데 시장이 뭐 마땅히 오늘은 저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 않네요. 여전히 이 항생불사의 전설을 조금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양봉 한번 1분봉 1분봉이 아니라 일봉을 보면 여기서 상방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 10시 30분 구간에서의 포지션이 중요해지겠죠. 현물시장 개장하고 나서 10시 반 이후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고 이게 10시 반 이후 포지션까지 보고 갈까? 이거 좀 감질만 나는데 이렇게 5,900불만 수익을 보면 손실을 보면 이거 5,900불만 손총하면은 그냥 스타트를 하고 한번 꺾이는지 올라가는지를 좀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국 이 시장이 이게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자, 10시 30분. 자, 이게 30분 돼서 이 현물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러고 10시 반에 하락을 해버리면 조금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상승 분명 이 캔들이 이렇게 강하게 서고 이 캔들이 계속 저항을 돌파하고 이 움직이려는 모습이 사실 이렇게 가면 하방이 맞단 말이죠. 예. 상방이 맞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 일단 10시 한 30분에 포지션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고 이게 상방의 기조가 제일 높다니까요. 예. 지금 구간에선 진짜 항생 불사다 요즘 시장. 항생은 진짜 무서울 줄 모르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나스닥 코스피는 또 뭐야 이제. 자, 일단은 10시 30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10시 30분. 일단 이 캔들은 너무 좋아요. 기세가 캔들 기세는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자리를 버텨주고 위로 쏘냐 아래로 쏘냐가 거의 이제 방향성이 이게 원웨이로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예.
이게 원웨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개장 이후에 방향성이 그쪽으로 아예 가버릴 가능성이 높죠. 어, 10시 30분에 이제 현물 개장하고 나오는 캔들이 거의 그 다음 포지션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 이게 본장 가서 떨구면은 손청한 게 너무 아쉬워지긴 하는데, 일단 본장 스타트 했습니다. 항상 본장 스타트 했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손청한이 정말 억울해지는데. 아, 자,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매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매매 그만. 어, 잘못하면 좀 데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늘 방향성이 일단은 상방, 하방 되게 모호합니다. 제 기준에서 모호해요. 이거 알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잘못 찍으면은 그냥 아예 두 번 연속으로 이게 항생한테 당한 거기 때문에 오늘이 좀 많이 어렵긴 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이 앞에 캔들 두 개 세운 게 도대체 뭐가 되는? 어... 잠시. 자, 잠시 집중. 지금 목소리 하면 잘 들리시는 분들 집중. 자,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시청자 수 대비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분들 없으시면 어떡해? 자, 복수전 한번 제대로 가야지. 복수전 한번 제대로 가야지. 다들 집중 해주시는데 복수전 한번 제대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10시 30분 이후에 이 캔들이 결국에 하방으로 좀 치닫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번 캔들의 방향성, 이번 캔들이 서고 뚜렷하게 서고 그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일단 결국에 방향성은 이번 캔들이 잡고 버텨주는 위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5분 전까지는 사실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봤을 땐 이거 완전 하방 분위기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35분쯤에 뭐 캔들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캔들이 섰다. 하방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여기서 셀 한번 지르고 여기 얼마 구간이야? 303 300 구간 300 구간 깨고 내려가는 거를 봐주셔도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5분봉에서 음봉이 선다고 하면 그냥 아예 300 깬다는 생각으로 셀 포지션 좀 들고 있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자, 일단 이번 캔들 움직임 한번 봐야죠. 여기서 쭉 말아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이 셀. 오늘은 내가 셀이라고 봤는데 뷰를 이거 쫀심 이상해서 안 되겠어. 이건 진짜 내가 오늘 결국에 이러면 손청 안 했으면은 결국에 익청범이 진입했겠다. 근데 어떻게 인생살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 어떻게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자, 일단 이런 손청하게 좀 억울해지는데도 혹시 상방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한 거니까 한 번 더 셀 들어가 보고 결국에 이번 캔들에서 음봉을 잡고 진입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가 존심이 있지. 복수전 제대로 한번 치러야지. 칼을 뽑았으면 이제 무라도 썰어야 된다고. 이 칼을 들었으면 아예 한 번쯤은 잠깐만 이 캔들에서 이렇게 양봉이 서진 않겠죠? 네.
그래도 양봉은 좀 제한적인데 음봉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제 수익권 곧 진입하는데, 내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300 깨질 수 있을 법한 구간, 300 깨지면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조금이라도 복수전 가자. 복수전 가자. 자, 수익권 1000불 진입했습니다. 예. 1000불, 600불, 200불, 300불, 400불. 이게 의미가 크게 없는데, 그냥, 이게 포지션을 길게 볼 수도 없고, 참. 좋네, 그래도. 자, 330 깨지고, 329간 깨지고, 이제 319간도 깨지고, 309간도 깨지고. 이 말하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참 진짜 갈랑말랑.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양봉에서의 이제 그 구간을 이렇게 낙폭을 확대시켜 버리면 사실 이 추세가 완전히 바닥을 깰 수 있을 만한 추세로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이 사실 여기서 움직임이 사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하방이 다음 캔들로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또 길어지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지고 버팅겼으면 그냥 수익이었을 텐데, 가끔 가다 보면 좀 단순하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가끔 가다가는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서 어이 이게 세워라 내워라. 어이 그래. 어이구 잘한다. 어이 그렇지. 에이 에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게 뭐 쉬워요. 이게 쭉쭉쭉 빠지는데 진짜 말하는 대로 309간 깨지고, 그리고 200 한 99간 깨지고. 그래 결국에 추세 이탈했지. 그지 내가 처음에 봤던 게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 자, 봐봐, 300 깨지고 지금 쭉쭉 내려가면서 결국 280까지 288까지 겉바 내가 오늘 결국 셀이라고 했잖아. 이 본장 시작하니까 셀이네. 이게 개장하자마자 셀이 아니라. 290도 깨지고. 이거 완전히 추세 이탈이지. 이러면 완전히 추세 이탈. 280 구간, 284, 5, 1. 그래, 280, 279 쭉쭉쭉쭉. 겉봐 내가 셀이라고 봤던 게 내 눈이 틀린 게 아니었어. 내 눈은 아직도 정확하다. 내 눈은 보는 눈은 죽지 않았다. 이게 셀이 맞았어. 근데 너무 빠르게 청을 해버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자, 쭉쭉쭉쭉 빠지는데 5,000불, 270불. 270불이래. 270포인트, 267포인트, 266포인트. 오늘 5,000, 오늘 맨징 좀 하고 가자. 맨징 얼마야? 5,900불? 맨징? 자, 5,900불 맨징? 원금 그냥 완전 본전치기 한번 해. 본전치기 한번 해야 되나? 여기서 캔들 한번 더 무너지면 근데 사실 본전치기 한번 하고 가야 되나? 이게 6,000불 왔을 때 그냥 2,000하고 그냥 오늘 그냥 그러고 갔었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저는 매도 이제 포지션 청산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방송 듣고 있다. 지금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잘 들린다,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9번. 방송 지금 현재 듣고 있다,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집중도 테스트,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목소리만 잘 들리고 방송 잘 보고 있다, 잘 시청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9번. 찬님 9번, 무궁화님 9번, 황님 9번, 정선희님 9번, 김하늘님, 땡땡이님, 김철님, 바다님, 박한수님, 레드님, 재훈님, 박현재님, 홍준상님, 이기쁨님, 신지훈님, 경례하는 프로도님, 행복님, 관망님, 아사달님. 아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구루마님, 다내돈님, 코니우 김무진님, 근선장님, 단군아이스님, 코스타님. 자, 6100불, 6114불. 은주맘님, 나그네님, 전화수님, 류미정님, 김혁배님, 콜케이님, 유민님, 승부사님, 부자대자님, 박동영님, 박은희님, 마구님, 마리드 핫진님, 마이쭈님, 자, 화이팅님. 자, 오늘 그래도 가오가 있지. 무패행진, 진짜 올해 무패행진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꺾일 수 없어. 이번 1월달은 진짜 이건 진짜 전승으로 기록을 해야 돼. 전승으로 기록을 해야 돼. 이거는 오늘 이거 방송을 끄고 이거 진짜 조금 수익으로 끝낼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방송 계속 일단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학생이 그래도 결국 제가 봤던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이게 참 진짜 꼬였어 이게. 오늘 그냥 쌀 가지고만 있었어도 오늘 뭐야,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냥 되는 거였는데, 참 이게 중간에 익청 한번 하고 손청 한번 하고 손청 한번 하고 익청 한번 못하고 손청 한번 하고. 익청하신 분들이 계셔. 축하드립니다, 덱덱이님. 그래도 지금 결국에 이 캔들이 보면 요구가 계속 저항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한번 캔들이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와주고 그 이후에 추세가 우하향으로 아예 가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쉬어가기 구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 비해서 캔들의 힘이 생각보다 세네. 이거 되돌림인가? 이거 되돌림이야? 와, 오늘 정말 항생 어렵네요. 안되겠다 이거. 진짜 6천 넘었을 때 진짜 입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 이게. 하방이 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캔들까지 보려고 했던 게 욕심이 화가 됐어요. 욕심이 화가 됐는데, 일단 이렇게 바닥권에 파동이 나와도 여기서 솔직히 요 캔들에서 꺾이면 사실 끝이긴 합니다. 요 캔들에서 캔들이 꺾이면 끝이긴 합니다만, 자, 캔들이 지금 역시 방송 중에 잠깐 이게 화면이 조금 주춤하네요. 네. 자, 여기서 한 번 더 추세가 또 이게 우하향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여기선 조금 더 하방 계단식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늘 욕심을 조금 더 부려가지고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 그치? 이번 건 진짜 하방일까? 진짜 하방일까? 이제 못 믿겠어 항생. 나도 한번 당하니까, 이게 한두 번 당하니까. 자, 일단은 305, 310, 300구간은 뭔가 계속 지지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300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 캔들에서 그냥 300 안착하면 그냥 300 못 뚫으면 이번 캔들에서 그럼 그냥 오늘 장사 접어야겠다.
너무 길게 이게 포지션을 막 내가 이게 딱 그 위치가 이 캔들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거나 이제 지지가 나오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번 캔들이 진짜 이거 완전 오늘은 정말 쉽게 항생이 안 주네요. 오늘 항생이 좀 쉽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생은 약간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항생이 될지, 아니면은 믿고 기다리는 자를 발등을 찍는 항생이 될지, 이게 항생 기준으로는 진짜 제 방송으로는 아마 최장기간 포지션을 가져간 것 같은데, 제가 항생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최장기간 가져간 포지션 같아요. 항생 매매 기준으로는. 자, 이번 캔들에서 또 내가 딱 그은 그 구간, 내가 그은 310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돼. 오늘 항생, 이거 오늘 장사 접어야 돼. 그래. 1400불, 1500불, 그냥 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익청하고, 그냥 오늘은 낙폭 축소 그냥, 이 정도로 대응하고 그냥 끝내버립시다. 어떻게 꼭지점에서 밑바닥에서 팔지도 못하고 이거는 안 돼. 오늘은 마감해야 돼. 오늘은 장사 글렀어. 그래도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대 정도는 쥐어 박았다. 항생. 한 대는 맞았지만 나도 꿀밤 한 대 정도는 때렸다. 나머지 뭐 나스닥에서 복수하면 되지. 항생 뭐 오늘 매매 뭐 한 번만 할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18시, 뭐 16시간, 17시간, 뭐 18시간도 매매할 수 있어요. 나스닥 본장도 있고, 프리장 2시, 뭐 5시 유럽 증시 개장도 있고, 또 오늘 뭐 여러가지 시장에 변동성을 많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도 이런 애매모호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항생이 이런 애매모호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결국에 이 시장이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장. 그래, 시장별로 난이도가 있지. 어제 나스닥 이 본장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습니다. 장 초반은 바이였고 이후에는 셀이라는 그런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치닿았는데, 일단 어제 장 초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오늘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예. 이렇게 하방이 더 심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장 초반 상방 쏠지. 이렇게 캔들 5분 만에 이 상방 하방 이게 갭을 메꾸고 갭을 이탈하고, 이런 흐름은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네. 결국 어찌됐건 저찌됐건 오늘 거래 내역은 좀 아쉽게 5,900불 손청, 1,100불 익청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나스닥 본장도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수익만 뭐 가져갈 수는 없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네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기승전 승률, 원래 매매는 기승전 승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죠. 네. 크게 우리는 부담 없이 뭐 여러 개 시장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 좀 자율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 흐름으로 갔을 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상방 또 이전 저점에 뭐 고점에 부딪히고, 아니면은 뭐 하방을 본다고 상방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요 구간 400한 70 구간, 470, 그리고 한 200한 70 요 구간 정도의 이탈 저항 정도는 열어두고 보시라는 거. 학생 보실 때 팁 지금 말씀드리면, 들어가시면 보시면 요 저항 구간, 이 구간, 요 지지랑 저항 구간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서의 대응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구한 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도 좀 너무 아쉬운데 여기까지. 어차피 요 구간부터는 뭐 변동성 크게 없는 구간이니까. 자, 일단 오늘 방송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에 의해서 오늘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최근에 계속 연달아 수익만 보다가 오늘 하루 미끄러진 걸 그냥 이렇게 겸손이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는 요 구간 잘 보시면서 남은 시간 대응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링크가 올라올 건데,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 선물, 모의 투자, 매매에 대한 궁금증, 문의사항은 해당 링크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석 본부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